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저희 둘째가 이은경입니다. 그만 좀 하라고. 이은경인 거 다 아는데 왜 자꾸 소개하냐고 막 그런 타박을 하더라고요. 네, 많이 컸습니다. 운동하셨나요? 네. 네. 운동하기 참 싫은 날씨입니다. 네. 이럴 때 운동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 생명, 영혼을 매일 마주하고 또 상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의 정신 건강, 몸의 건강을 지켜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제 속속 방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방학 때일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버럭버럭하지 않으시려면 몸과 마음의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슬초쌤께 물어봐 시간이고요. 모둠 활동 시 미참여 모둠원을 바라보며 스트레스 받는 우리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지에 관한 질문,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초등생활 네이버 카페에 남겨주신 글입니다. 수업 시간에 모둠별 활동을 합니다. 모둠원의 소극적인 참여, 그로 인해 모든 점수가 좋지 않게 나오면 너무 속상해합니다. 모둠원끼리 의견이 다르면 타협하면 되는데 아예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둠 전체의 점수와 모둠 내에서 개인별 참여 점수 이렇게 구분하여 점수를 받는데 이것 또한 개인 참여와 그에 따른 점수가 공정한지 신경을 씁니다. 점수를 잘 받고 싶은데 참여하지 않는 모둠원이 있으니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집에 와서 자료 출력, 정리, 발표할 내용 등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 이럴 경우에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의논을 해서 함께 하라고 말은 하지만 지혜롭고 현명한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난관에 부딪히는 마음입니다. 중학생이 되니 점수에 더 민감해지고 협력하지 않고 점수를 받는 것을 보고는 부당하다고 억울해합니다. 미래 시대는 협동과 협력이 중요한데 점수가 고입이나 대입에 반영되다 보니 아이 스스로가 점수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이런 고민 해보신 어머님들 계실 거예요. 해보신 어머님들의 공통점 뭘까요? 네, 아이가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우리 아이가 소위 말하는 무임승차하는 아이라면 그 아이의 부모님은 이런 고민을 하실 이유가 없죠. 네, 아이가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슬기로운 초등생활 어머님들의 특징이 아이들 교육에 관심을 한 발자국 더 가지고 그리고 아이의 성향을 존중하고 아이가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열심히 하려는 아이들이 많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지지해주면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의욕을 가진 아이들은 결국 본인이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성적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떠나서 일단은 열심히 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런 무임승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에 대한 생각을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뚜렷한 교육관을 가지게 된 계기는 교실입니다. 저는 그 무임승차를 15년 동안 지켜본 사람 아닙니까? 교실에서 거의 날마다 하는 일이 짝꿍끼리 활동 혹은 모둠끼리 활동이에요. 혼자 하는 활동은 뭐 수학 익힘책을 푼다거나 아니면 자기 글을 써야 되는 이 정도라고 한다면 많은 활동들이 조별이나 팀별 그리고 자기 짝꿍이랑 같이 결과물을 내는 활동을 정말 많이 해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저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교실에 절반이 넘는 무임승차하는 친구들을 지켜봤죠. 네. 특징을 좀 살펴봤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제가 지켜본 초등학교에서 모든 활동을 할 때 무임승차를 하는 친구와 그 모든 친구들이 타고 있는 택시를 운전하는 친구의 특징입니다. 먼저 운전자 있죠. 그러니까 가장 열심히 하는 친구. 그러니까 그 친구 아니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나. 결과물이 안 나오겠다. 훨씬 더 수준이 낮았겠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하드캐리 하는 친구는 어느 모둠에나 있고요. 그 모둠의 모든 하드캐리 하는 친구들의 수준이나 열정이 같지는 않지만 상대적인 거예요.
어느 모둠이나 4명이 있으면 그 중에 가장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특징, 정말 열심히 해요. 네. 그냥 내 것인 것 마냥 열심히 합니다. 거의 모든 내용이 본인이 조사를 해온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간을 많이 들인 만큼 이 친구들은 스트레스도 높아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보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올 동안 친구들은 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1학년도 알아요.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점점 더 그 차이가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뭔가 나는 억울하다. 나는 내 할 일을 한 건데, 그런데 왜 하지 않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 모둠의 점수는 똑같을까? 나는 억울하다. 스트레스를 받죠.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의 특징, 실력이 눈에 띄게 성장합니다. 다 싫다고 하는데 대표로 나와서 발표를 해야 되는 친구가 꼭 한 명 생겨요. 다 돌아다니고 장난치는데 끝까지 자리에 앉아서 마무리를 하는 친구가 생기고요. 아무도 조사를 안 해오거나 대략 한 장짜리 조사해가지고 올 때 혼자 5장, 10장 뽑아와서 자료 이거 탁 내가지고 같이 모둠에서 뭔가를 만드는 친구들. 네, 이게 한 번, 두 번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1년, 2년 쌓이면서 열심히 하드캐리 했던 친구들의 실력은 그냥 열심히 한 만큼 비례하고 그 이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어떻게든 그냥 그때 모면해보자 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무임승차를 하는 친구들은요, 스트레스는 크지 않아요. 다만 눈치를 많이 봅니다. 저학년 때는 눈치도 안 봐요. 그래서 참 이 하드캐리 하는 친구들이 힘들게 하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는 눈치를 좀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에 지금 하드캐리 하는 저 친구가 대략 성향이 어떻다, 성질이 좀 착한 편이다, 아니면 조금 과한 편이다 라는 것도 눈치 봐가며, 안 하기는 끝까지 안 하는데 그 친구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도 진짜 많이 보여요. 시간은 쓰지 않죠. 네, 이 친구들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일까요? 실력은 나아지지 않아요. 제자리예요. 개인적으로 하는 공부는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진도가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둠 활동, 똑같은 모둠 활동을 아까 말씀드렸듯 정말 많은 활동,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는데 그 활동을 통해서 성장하는 아이와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억울함을 이기고 성장을 했어요. 이것은 무엇에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이 어디 그렇게 공평하던가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의 인생 선배잖아요. 그쵸?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 것을 그대로 평가받기 어려울 때도 정말 많고요. 그 가치를 아무도 몰라줄 때도 많고,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못한 점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초등에서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이제 아이들이 이 상황들,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한 만큼의 점수를 받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을 하고 그 사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할 건지, 그러니까 나는 대충 하고 나도 무임승차해서 점수를 받되 실력은 제자리로 만들 것인지를 어느 정도는 선택하는 시기가 한 번은 오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이것들이 점수로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이런 고민을 할 기회가 없었다면, 저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중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3년의 과정은 고등학교 3년의 모든 과정의 리허설 같은, 똑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고등에서는 더 작은 점수로 내신이 나뉘고 정말 그 무임승차한 친구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면서 하드캐리한 친구들이 더 손해를 보는 상황이 올 것이고요. 그것의 연습 단계, 중학교 때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큰아이의 경우에는 하드캐리 하는 아이고요. 저희 작은 아이는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아이죠. 네, 이렇게 어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당연히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준비해오지 않은 조언들을 모아놓고 어떻게든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요즘 아이들은 모둠 활동을 모둠교 회의를 줌으로 하더라고요. 세련됐죠? 네. 밤 10시에 줌에서 만나서 1시간 동안 준비하고 헤어지자라고 했지만 그 회의는 12시 넘어서까지 끝나지 않더라고요. 준비를 안 해왔으니 쉽게 끝나지가 않죠. 끝이 안 나죠. 그래서
본인이 할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모임 때문에 내 많은 시간을 쓰고 거기서 무임승차한 친구 때문에 대신 다른 걸 해주고 도와주고 서로 다 발표하는 거 싫어해서 대표로 나가서 발표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저희 큰아이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억울함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정리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억울함 때문에 내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실력을 제자리에 머물게 할 것이냐,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할 것, 그리고 내 할 것이 아닌 것까지도 어떻게든 해서 전체적인 결과물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내 실력도 올리고 성적도 올릴 것이냐. 예, 그래서 더 이상은 무임승차하는 친구들로 인해서 그 친구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쪽으로 이제 조금씩 마음이 정리가 되고 있고요. 처음에 중학교 올라가서는, 그리고 또 6학년 때 정도에는 무임승차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이 다 일괄적으로 한 모든 친구들이 같은 점수를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과목은 그런 과목도 있고요. 어떤 과목은 정말로 거기서 세분화해서 모듬 안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를 굳이 하나씩 다 점검을 하셔서 그 역할이 제대로 일어났나. 예를 들어 한 친구는 PPT를 만들고 한 친구는 보고서를 만들고 한 친구는 발표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모둠의 발표가 잘 이루어졌을 때, 준비가 잘 되었을 때 발표한 친구에게 점수를 주고, 그 모둠의 PPT는 잘 만들었으나 보고서가 엉망이면 PPT 만든 친구는 점수를 받고 보고서 만든 친구는 점수를 못 받고, 이런 식으로 조금 세분화하시는 과목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드캐리 하면서 억울했던 시간이 보상을 받을 기회도 있기는 있다 라는 것을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는 결국 내가 원하는 건 나의 실력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진리 를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이런 것 때문에 아이가 속상해하는 거 너무나 기특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가 억울해하는 순간에 저는 일단은 기특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너가 열심히 잘 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감정이 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가 야 너만 너무 억울하지 않냐?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야 그렇게 그냥 다들 준비 안 해오고 자꾸 뺀질거리는 와중에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니까 너무나 보기가 좋다라는 이야기는 꼭 해주었고요. 아이가 원한 건 어쩌면 억울해 막 이것보다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는데 점수를 못 받는 상황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위로를 받고 싶었던 그런 순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중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들을 잘 견디고 나면 저는 기대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에서는 얘가 하드캐리에서 만점을 받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의 이런 단련되어 가는 그런 마음을 잘 다스려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아이가 되어서 고등에서 혹시나 더 큰 종류의, 더 결정적인 종류의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거 하나하나 건건마다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빠르게 판단하고 자기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아이가 될 거라고 기대해요.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중등, 초등에서의 많은 경험들이 아이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부모의 대화로 잘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이가 중학교에 가니까 점수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 보면서 엄마도 더불어 많이 불안하고 예민해지실 수 있어요. 자, 그럴수록 엄마가 의연하게,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 쓰는 방법은 제가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아이에게 막 다 얘기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저도 뭔가 다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아니에요. 정말 저한테 무임승차 하시려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딱 보면 내가 당했네라는 그런 아차 싶은 순간들이 많은데요. 그런 상황들, 제 마음이 어느 정도 추스려지고 나면, 감정이 좀 격한 것이 내려가고 나면 아이한테 제가 겪은 그런 정말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지 저는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이가 건성으로 듣는 것 같아도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는 맞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또 힘이 되기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고민 남겨주셔서 우리 많은 어머님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는
네, 하드캐리 하는 스트레스 받는 아이를 키우고 계신다라는 거 축하드립니다. 네. 이건 정말 그린라이트, 좋은 신호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 잘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